안녕하세요. 촌스러운 꽃밭입니다. 요 며칠 이곳은 눈이 내려서 쌓였어요. 저희 농장은 산 언덕 위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얼어서 조금 불편하게 됐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택배를 근처 택배사에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어제는 택배량이 많지 않아서 평지길에 세워놓은 차까지 직접 날랐어요.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큰일이지만 이런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서 괜찮습니다. 저희는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어요. 빨간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벽돌길 만드는 모습을 제 첫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는데 눈은 계속 오고 앞으로 3-4달은 황량한 겨울이라 정원 관련 이야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귀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테스트입니다. 제 목소리를 한번 테스트 삼아 올려보는 것이에요. 귀농. 귀농? 참 질리고 식상한 주제이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무자본 무연고로 30살의 나이에 산골 우지로 귀농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43살이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결혼한 해에 바로 귀농을 했고 이곳에서 2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무자본 무연고로 농사만 지으면서 시골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룩한다는 것. 이것은 귀농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확률상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13년 전에 저희가 귀농할 당시에 귀농 바람이 꽤 불었었는데 각 지자체의 귀농 교육장에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저희가 귀농 교육을 들을 당시에는 70여 명의 교육생들이 있었는데 교육을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마 학생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분들의 최근 근황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의 귀농을 포기하고 돌아가셨고 나머지 10%의 분들도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온 이후로도 많게 적게 귀농인들은 꾸준히 시골로 들어오고 있고 또 꾸준히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거의 모든 분들이 시골이 좋아서 정말 좋아서 혹은 도시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오셨겠죠. 경험과 연륜, 자본이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귀농 성공과 도시에서의 경험, 연륜, 자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자본 무연고로 그저 비교적 젊기만 했던 저희가 농사로 경제적인 자립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상 절대 쉽지 않은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험과 느낀 점을 조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노력파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름의 방향성과 꾸준함을 바탕으로 운도 조금 따라주었던 것 같아요. 꼭 시골에서 지금부터 농사를 배워 시작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싶다면 농사는 물론 가공 판매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막막한 느낌만 있죠. 저희도 그랬어요. 낯선 환경과 농사에 적응하기 급급했지 가공 같은 말은 귀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꼭 처음부터 가공까지 염두에 두고 작물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저장성이 있는 원재료를 보관해서 1년 내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한 귀농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골이란 정말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서 안정적인 소득원은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귀농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 자신만의 특별한 작물이나 가공 아이템이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곳으로 귀농지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무슨 작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귀농은 해야겠고 그러면 일단 땅값이 저렴한 시골로 가서 사람들이 흔히 먹는 작물을 선택해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잡곡, 콩, 고추, 들깨, 참깨, 호박, 옥수수 등 좀 시시한 작물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고 또 쉽게 자주 사는 농작물들이에요. 뭔가 처음부터 듣도 보도 못한 특이한 작물로 큰 소득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들깨 가공품, 도라지 가공품, 생강 가공품, 콩 가공품, 된장, 고추장, 과일청, 과일 음료수, 김치류 등등으로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큰 소득을 내고 있는 농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마늘 농사를 지어서 공판장에 넘겨서 해마다 아주 큰 돈을 벌었다는 농부는 별로 없습니다. 대규모로 하지 않는 이상요. 그래서 초보 귀농인들은 마늘 농사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죠. 통마늘은 젊은 주부라면 거의 사지 않지만 깐마늘이나 건조마늘, 간마늘 등은 젊은 주부들이 좋아해요. 마늘은 거의 매일 먹는 양념이기도 하고요. 이런 아주 흔한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서 작물을 선택하고 가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쉬운 작물로 농사도 지어보고 가공도 해보면서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판매 연습도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깨끗하다거나 좀 더 맛있다거나 아니면 다 똑같아도 포장만 좀 더 편리해도 사줄 거예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을 때 본인과 좀 더 맞는 작물로 변경을 하거나 추가하면 좋겠죠. 특수 작물이 좋다고 팔로도 없는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대출이나 지원을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시작하다 보면 웬만해서는 젊은 분들은 망하기 쉽습니다. 팔로 기반을 어느 정도 잡기 전까지는 시설 투자는 최대한 미루고 주위에 있는 가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공업체에 위탁을 해서 가공을 하고 판매만 하는 거죠. 시골에서 가공업체 찾기도 사실상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팔로도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큰돈이 들어가는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시설 자금과 유지 비용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판매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 도전해 보면서 시설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게 좋습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경험과 확신이 섰을 때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대출과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귀농을 선택하게 되면 부모님의 농사와 기술을 이어받은 승계농이 아니라면 거의 100% 망합니다. 너 몇 살? 귀농을 했다지만 작정하고 시골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귀농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골의 환경, 자연, 삶의 질, 삶의 방식 등등 도시와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시골을 선택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시골 생활을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시골 생활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터와 집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이 귀농 전에 회사 생활로 모은 돈으로 집터를 샀고 지자체의 귀농 정착 자금으로 조그만 집을 지었는데요. 땅값이 아주 싼 시골 땅이라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2달 정도 집 짓는 기간을 지나서 거의 귀농 초기부터 우리 땅,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빈집도 거의 없었고 거의 직접 짓는 것 외에는 거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긴 했지만 내 보금자리가 확실히 해결되었다는 것은 저희 시골 생활의 큰 버팀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도시에서 평생 전전긍긍하면서 집 한 채 장만을 위해서 바쳐야 할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돈을 시골에서는 아주 쉽게 단시간에 해결했잖아요. 뭔가 인생의 숙제를 아주 일찍 홀가분하게 끝낸 기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쁜 꽃밭을 꾸밀 수 있는 넓은 터가 귀농 생활 내내 저에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타인과는 좀 떨어진 예쁜 마당, 딸린 집에서 꽃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고 반려동물도 키우고 하려고 시골행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귀농을 한다면 꼭 가족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귀농 초기에는 투자 대비 소득이 적은 시기라서 특히나 인건비를 아껴야 하는데요. 농사일은 혼자 하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초기에 농사 규모는 작은데 사람을 쓰게 되면 인건비 지출로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귀농 초기에는 가족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농장을 운영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섞여야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당연히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나겠죠. 저처럼 젊은 나이에 누가 귀농해볼까? 라고 하면 솔직하게 저는 말리겠어요. 마음속으로만. 하지만 귀농을 확실하게 결심하고 시골로 간다고 하면 또 잘 해보라고도 응원해주고 싶어요. 소멸해가는 농촌 인구, 없어지는 시골에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고 또 농사를 짓고 온갖 불량식품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올바른 먹거리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또 젊은 감각으로 시골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하는 일들은 정말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작물 선택과 목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했다면 아니 사실 시골에 처음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무한 긍정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역시 귀농이란 말 못지않게 식상하죠.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도시와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시골에서 해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긍정 마인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되겠지 하는 긍정 말고 최대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뭐라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담담하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게 참 말하기 애매한데 치밀하면서도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자립을 원한다면요. 이 시골에서 그냥 긍정적이기만 하면 자유로운 영혼, 바로 그냥 자연인이 됩니다. 자연에 기대서 하는 농사는 정말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시골에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인드 컨트롤할 때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정원 가꾸기와 글쓰기입니다. 소박하지만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며 변화하는 내 안의 자연, 정원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저는 정원을 가꾸면서 느끼고 있어요. 사실 농사만 짓는다면 환경만 달랐지 도시의 무한 경쟁 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더욱 치열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정원 가꾸기는 시골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 같아요. 정원을 가꾸면서 농사 지으면서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날이 서는 마음을 많이 부드럽고 여유롭고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농사도 처음이라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원 가꿀 시간이 어딨어? 태평한 소리 하고 있네. 돈 좀 있나 봐.
라고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말하지만 전 전혀 달랐어요. 시골은 첫날부터 꽃밭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귀농 초기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지금도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시골 생활이 너무 좋고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농사를 더욱 열심히 짓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 제가 글을 절대 잘 적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에 오고 나서 정원 가꾸기 다음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인데요. 그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아이들 키우며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느꼈던 느낌들을 글로 적어보는 것인데 글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순간들을 더욱 음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방향도 잡아 나가고 했던 것 같아요. 전 SNS를 판매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상에 올렸던 저희 시골 생활에 대한 생각들과 농장 소식 등은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준비를 잘 해서 귀농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내기까지는 운이 아주 좋을 경우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필요해요. 저희 경우는 한 7, 8년, 8, 9년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이라고 봐야겠죠. 지금도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루하루 치밀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완전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시골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과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저 저처럼 무자본, 무연구, 무준비로 시골로 귀농하려고 하시는 대부분의 예비 젊은 귀농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음성 녹음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을 가지고 만들려니 화질이며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네요. 앞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틈틈이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